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27포인트, 0.34% 상승한 2155.6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른 755.4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의 견고한 상승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빨간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안정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끝까지 버티던 미국과 캐나다도 결국 운항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13일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운항 중단을 지시하면서도 보잉은 훌륭한 회사다. 우리는 이 회사가 하루빨리 해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으로 이거래일 제 10%대 급락하는 모습 보였던 보잉의 주가 오늘 그 낙폭을 완화하면서 보합권에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마녀들의 심술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이 내마녀의 날인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혹시 저 주실 건 없으시죠? 네, 사탕은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사탕 대신에 히든 종목으로 받아가도록 하고요. 오늘 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관 전문가님, 코스피 이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심술은 별로 없었습니다. 비교적으로 좀 착했었던 내마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이제 뭐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진행이 되는 이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뭐 변동성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피 증시라던가 코스닥 증시라던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일단은 시장 속에서 좀 미치고 있었던 이 바로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2월 28일 이후로 좀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증시가 거의 2월 28일 이 구간이 이제 바로 장대 음봉으로 보이고 있는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이 회담이 결렬이 되었다는 사실에 바로 이날부터 이제 코스피 증시가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거의 10거래일 정도 연속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종목들의 추세라던가 증시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증시 일단은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어느 정도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 내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하면서 오늘 다소 이제 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계시는 게 초록색 선하고 검정색 선, 지금 초록색 선하고 검정색 선이 거의 이제 골든크로스 직선이죠. 지금 61선하고 12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대세 상승 이후에 2018년도 이제 3월 정도였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6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하락폭이 끝내지면서 1년 만에 지금 61선과 121선
221선이 골든크로스가 진행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코스피 종목들을 많이 매수는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 증시하고 코스피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키높이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가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상승,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있는 뭐 코스닥 시장의 대세 상승 역시나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코스닥도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마르스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대세 상승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악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조정은 나오겠지만 큰 상승세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 다 얘기했어요. 내만여의 날이 별로 심술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보통 이제 심술이 나오려면은 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이걸 청산을 하냐 아니면 외국인이 포지션을 이월을 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포지션을 청산했다면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주가라든가 지수가 많이 빠졌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이번에 청산이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2월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이 큰 등락폭보다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갈 것이다라는 예측에 의한 2월이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당연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큰 상승세나 큰 급락세가 아니라 아마 단기간 동안에는 조정을 주고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자세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얘기합니다. 마부 위침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 찍었다 저것 찍었다 그냥 간다 그러니까 따라잡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실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은 제약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충분히 기존 이슈가 아닌 표준적인 항암 이슈가 아닌 특별한 항암 이슈, 특별한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신약 기술이 있는 종목들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께서 신라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라젠 오늘 강한 모습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전거래일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준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이것이 회복이 됐나 봐요. 이제 신라젠이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닥터강 전문가가 이제 좀 시장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대세 상승 이후에 코스닥 150으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저께도 이제 뭐 굉장히 코스닥 증시가 상승을 하는 가운데 이 신라젠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일단은 뭐 팩사백 개발 난항설에 대해 가지고 어제도 이제 흔들거렸고요. 오늘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증시에 좀 타격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기일 이후까지 일단은 잘 버텨줬고 지금 일단은 신라젠 쪽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신라젠이 이제 2,200억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이사회가 곧 이제 소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 인기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의 조금 이제 흔들렸었던 신라젠 그로부터 나왔었던 코스닥이 흔들거리는 그런 현상들은 어느 정도 매조가 지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왔었던 코스닥의 상승세가 살짝 제한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3일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3일제약 좋았네요. 오늘 9.1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이게 며칠인가요? 하루, 이틀? 무려 11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네요. 3일제 같은 경우는 실제 아시겠지만 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다 한다면은 뭐 단기적인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항암에 관련된 종목들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실제로 제약바이오 이슈가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다 항암에 대한 이슈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암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삼일제약이다 말씀드리겠는데 삼일제약은 사실상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다면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간암에 대한 완치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간암이라는 게 사실상 완치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키거나 지금보다 완화를 시키는 약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간암 완치가 할 수가 없다 한다면 당연히 간암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간암에 걸리는 80%의 이유가 B형 간염이에요. 그럼 B형 간염만 막아도 사실상 간암에 걸리는 100명 중에 80명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뭐냐? 바로 삼일제약은 B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전 세계 최초의 B형 간염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일제약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가 대략 우상향세가 뭐 50%, 6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다 지금은 그냥 항암제가 아니라 특이 이유가 있는, 바로 아시겠지만 신약 기술이 있는 그러한 항암 종목들을 찍어줘야지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약 종목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들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이수앱지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오늘 이 화이트데이 날이었고요. 목표가 9,300원, 그리고 최고가 수익률 선물 주셨네요. 하루 만에 4.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8% 올라갔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제가 어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이수 앱지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큰 상승은 힘들었어요. 지수가 처음에는 좀 양봉을 띄우다가 후반에 지수를 밀어주면서 종목이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수 앱지스를 찍었던 분들은 대략 오늘 4%에서 5%가량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게 제가 10% 수익을 달성을 하면은 뭐 어제 방탄소년단이 춤을 추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10% 달성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수 앱지스란 종목은 충분히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오늘자 5% 갔다는 건 추후적으로 10%든 20%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이고, 이슈 자체도 실제 아시겠지만 난치성 암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목표가 9,30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홀딩해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아시아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거래일 동안 저가 매수의 기회를 딱 주고 오늘 확 올라갔습니다. 5.8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뭐 요즘 들어가지고 차트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동일한 흐름들을 정책수혜주 쪽에서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세아텍 이제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단기간에 약 한 150%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고점 대비해서 약 한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 수혜주가 어떤 상황이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잘 올라가기 때문에 멀미 또한 역시나 가장 많이 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저가 매수가 정말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일한 자리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 물량이 나와주게 되는데 이걸 일봉에서 보시면 안 되고 주봉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락이 떨어지는 이때 당시 때 주가 4,700원, 600원 이 구간대가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바로 이 회색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급등의 기준 구간, 첫 돌파해주고 첫 번째 지지 구간 나와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지금 완전히 출발은 해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늘장 역시 뭐 한 8%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저가 매수 주고, 그러면서 일봉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 구간을 그려가면서 급등 이제 뭐 시초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설정해드렸었던 6,000원 목표가 여전히 홀딩 유지를 하시면서요. 말씀을 드렸었던 손절가 구간까지 좀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닥터간 전문가께서도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의 대장주다라니까 뭔가 힘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1,500%나 급등했다. 그러니까 급등이면은 좀 단기간에 올라간 느낌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거의 뭐 반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만에 뭐 15배 가량 급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닥터광 전문가 힌트에서 이제 대장주라는 말을 붙여줬었는데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아니면 황제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두 섹터는 제약주 쪽, 그러면서 이제 정책수혜주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역시나 정책수혜주 쪽이고요. 과거 이제 뭐 정책수혜주 쪽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살펴본다고 하시면 2008년도에 바로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최저점 대비 25배 단기간에 이제 날아갔었죠. 그리고 뭐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쥐라는 종목이 10배 이상 갔었고요. 오늘 준비를 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당시에 15배가량 갔었던 종목들이 10손가락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가지 테마를 같이 갖고 있나 봐요. 일단은 이 두 번째 힌트에 남북 경협주라고 했는데 앞서 첫 번째 힌트에 정책 수혜주라고 하셨잖아요. 정책 수혜주와 남북 경협주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 맞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2014년도라던가 2015년도라던가 조금 이제 뭐 많은 이제 상승을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에 이제 시세가 끝나주고 나가지고 많이 이제 주가가 꺾였습니다. 1,500% 가량 올라갔으니까 뭐 폭락도 뭐 한 90%, 80% 이상 뭐 내려갔었겠죠. 그 구간을 이제 뭐 바닥주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예시 종목 하나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책 수혜주로 받아가지고 뭐 2021년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뭐 한 1000%대 급등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1000% 급등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하락을 크게 그리고요. 어느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주가가 횡보 구간에 와주다가 2018년도 3월달, 4월달 구간에 남북경협주 정말 강했었죠. 그 구간에서 남북경협주 시세가 나와주면서 약간 100% 정도 가량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일단 이 타이밍에서 뭐 남북경협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시세 탄력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남북경협주와 정책수혜주 이 양다리를 이렇게 걸고 있고 과거에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은 바닥 구간에 자리한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일단은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1,500%씩 갔다고 한다면 아까 뭐 정책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정책 관련 주면서도 이제 남북경협주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은 과거에 대장을 했었던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일단 아시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정책적인 이슈로서 급등세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를 본다 한다면 거의 보성 파워텍은 1000% 가까이 급등이 나줬습니다. 뭐 15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근접한 10배 가까이 급등이 나던 종목이고 실제로 이번 2019년도 18년도에 이 남북 경협에 대한 송전 관련 이슈까지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에 남북 경협과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엮이는 종목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아토건의 종목도 과거의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저점 대비 급등세가 뭐 사실상 얘기하는 게 큰 엄청나게 한 3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SOC 사업이죠. 실제로 이 북한 자체에서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고속도로고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수혜로 남아토건이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 아마 충분히 이 종목도 정책적인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종목만 더 공개한다 한다면은 뭐 한창이라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남북기업 이슈가 엮이면서 과거의 보성 파워텍이랑 똑같이 움직였죠. 똑같이 움직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뭐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대략 뭐 이거 1200% 정도 급등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를 받고 최근에는 남북기업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와줬는데 충분히 눌림목이라는 거 봤을 때 방금 얘기한 보성파워텍, 남아토건, 그다음에 뭐 한창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세 종목으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광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게 드디어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급등의 기준선 이거 잘 모르겠다고 차트를 봐도 사실은 잘 모르고 우리가 또 시간의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설명만 듣고 이 종목이 어쨌든 이 구간에 있으니까 좋구나라고는 이해를 했거든요. 오늘 다행히 시간이 좀 많은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좀 일봉을 많이 보고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일봉을 본다고 하면은 나무만 본다고 하면은 숲을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대시세는 주봉과 월봉 속에서 나오고 100%, 200%, 300% 가는 그런 종목들은 바로 급등의 기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차트들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대단한 상승을 했었던 보혜 양조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책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말 강했었던 그런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색선 두껍게 차트에 보이시는 이 급등의 기준, 이 기준선 구간을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바로 이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부터 이제 보혜 양조 바로 급등을 해주면서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 이상 급등을 했었던 모습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1월달, 2월달 강세를 띄었었던 YBM넷이라는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의 기준, 바로 여러분들 차트에 보이시는 이 두꺼운 회색선 구간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이 급등의 기준, 첫 번째 지지 구간에 오늘 지금 히든 종목이 위치를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YBM넷 방금 이제 급등의 기준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봉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시고요. 조금 추격 매매를 하면서 높은 구간에서 많이 매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박살이 나고 그리고 단기 평선들이 모조리 역배열되는 그런 구간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떨어지면서 21선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도 61선 구간 너무나 많이 멀어 보이고요. 마이너스 10%, 20%는 기본으로 해야 지지를 받을 것 같은. 근데 이 바로 3,100원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 급등의 기준에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간부터 YBM넷이라는 종목 정확하게 한 달도 되지 않는 구간 동안에 단기간에 급등 시세 내어주면서 약 한 1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3월 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BC 방금 소개드린 보혜양조, YBM넷 그리고 TBC까지 모조리 정책 수혜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같은 차트죠. 단기간에 100% 급등 이후에 단기 평선들 모조리 이탈을 해주고요. 거의 뭐 10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네요. 개인 투자자들 못 버팁니다. 높이 사신 분들 개인 투자자들 못 버팁니다. 하지만 이거를 일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TBC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의 기준 첫 번째로 회색선 첫 돌파 나와주면서요.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이 구간대에서 TBC라는 종목 정확하게 지금 일주일 정도 만에 40% 정도 가량이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해드린 이 종목이 바로 이 급등의 기준 정확하게 급등 확률이 정말 높은 그냥 10% 20% 가는 그런 급등 확률이 아니라 크게 갈 수 있는 50% 100%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급등의 기준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명쾌하고 통쾌한 설명이었는데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이해하셨죠? 네, 지금 뭐 종목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눌려준 상태에서 네.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 종목 있잖아요. 한창, 남아토건, 보성파워텍. 자, 급등의 기준의 첫 지지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이 뭘까요? 그렇게 보자면은 최근에 사실상 이제 보성파워텍이나 아니면 남아토건은 좀 급등세가 못 나왔어요. 근데 말씀하시고 보면은 급등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종목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보성파워텍이나 남아토건 급등이 못 나와줬으니까 최근에 급등이 나왔더라 아마 이 한창이 눌려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100% 이상 올라가고 눌려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한창이지 않을까. 이 세 종목 중에 굳이 고른다 한다면은 다른 종목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창 바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SY 패널입니다. 라고도 왔고요. 뉴프라이드, 지앤코, 그리고 한창 이러면서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요. 남선 알미늄도 보이고요. 보성파워텍도 보입니다. 자, 닥터간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비밀로 하고 이따가 네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닥터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의 사망률 2위 암이라 여성들이 좀 자주 걸리는 암이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본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을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유방암이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연히 약을 만들 때도 약을 누가 사가야지 그 약이 팔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슈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한 약을 만들어야 매출액이라든가 이슈가 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에 어떤 약을 만들고 있냐면 바로 전 세계에서 여성이 걸리는 암 중에서 2위 암이죠. 바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약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간다 한다면 그 종목은 제약바이오다. 매일매일 우리가 상한가 한 개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이 꼭 한 개씩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최근에 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이 유방암, 전 세계 여성암에 걸린 암 중에서 1위 암이 유방암이라 했죠. 그
그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쉬지 않고 상승세가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40%가량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암 중에서도 보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도 충분히 신약을 개발한다면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40%씩 50%씩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최초라는 말이 딱 달렸네요. 일단은 최초다 하면은 이 힘을 응축하고 있는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보시면 종양 억제 세포 복구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대부분의 암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여서 실제 암 세포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암을 띄어내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최근의 항암제고 대부분의 표준 항암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세계 최초로 무슨 이슈 가지고 있어요? 종양 억제를 하는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종양을 억제시키는 세포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암이 점점 더 많이 커지고 암이 생기고 암이 점점 더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양을 억제하는 세포를 죽어있다 한다면 그걸 다시 살려내고 복구를 하고 강화를 시킨다 한다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암을 띄어내도 사람 어떻게 하면 재발하죠. 또 생깁니다. 3년 뒤에 또 생겨요. 5년 뒤에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을 한번 띄어내도 이게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종양 억제 세포에 대한 복구를 진행한다 한다면은 그 암을 한번 제거한다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그 종양을 억제하는 세포가 억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보다 재발이 되지 않는 이 암의 본질적인 세포들을 박살낼 수 있으면 세계 최초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오늘자에서 상한가를 갔던 셀리버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셀리버리 오늘까지 상한가 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매일매일 상한가를 몇 종목씩 가는데 그중에 한 종목은 뭐다? 제약바이오다. 오늘 그 종목이 셀리버리였죠. 어제 뭐였습니까? 어제는 아시겠지만 또 다른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셀리버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얼마 갔어요? 상승세 급등세가 남북기업주가 꺾이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거의 아시겠지만 거의 1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20%, 130% 급등이 나와줬는데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겠죠? 난치성암, 바로 이 췌장암에 대한 이 항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 셀리버리다. AACR 참여한다. 근데 뭐 하는 기업이에요? 항암 물질을 없애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암세포를 없애고 암세포를 고치는 기업이에요. 종양을 억제합니까? 아니요. 종양을 억제하는 세포를 복구하진 않아요. 그냥 본질적인 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항암제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20% 급등이 나와줬다. 본질적인 걸 치료하는 것도 주가 상승세가 아직 못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암만 제거하는 이 기업이 급등 나왔다는 건 충분히 이 종양 억제까지 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큰 상승이 나올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자에서 나온 상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셀리버였어요. 어제 상한가 뭐 나왔죠? ABL 바이오였습니다. 실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충분히 이틀 뒤에 상한가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얼마 가고 있습니까? 50% 이상의 대략 60%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이중항체 항암제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고 잘 항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본질적으로 암을 재발하거나 또 생길 경우에는 또 똑같은 항암제 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재발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항암제들은 뭐냐? 지금 당장 보이는 암들을 제거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암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다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암제는 뭐랬습니까? 종양 억제 세포를 완전히 복구를 시켜주면서 재발까지 못하게 만드는, 암은 한 번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세계 최초의 항암제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에 비해서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암은 또 발병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재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억제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닥터관 전문가님 혹시 추리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여성 사망률 2위가 자궁경부암 쪽으로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생각나는 종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미코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평선 구간 밀집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급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1월 달부터 증시가 우상향 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지금 연속 거래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 이제 뭐 자궁경부암 작년에 이제 임상 이상 돌입을 한 기업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알파홀딩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필룩스와 바이럴진 관련으로 좀 지분 경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알파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이제 온코섹이라는 회사인데 그 온코섹이라는 회사가 뭐 자궁경부암 치료제 미국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파홀딩스 역시나 이번에 증시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요. 단기평선들, 장기평선들 어느 정도 좀 이제 밀집을 되어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세 역시나 드문드문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아미코젠 그리고 알파홀딩스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학연구소와의 협업, 이것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나요?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자체가 약을 만든다고 하는 보통 미국 FDA, 미국 식약청의 임상 시험을 받던가 아니면 임상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희귀제품 지정을 받든가 보통 아시겠지만 이 국내 임상적인 이슈 또는 국내 안의 이슈만으로는 주가가 상승되기 힘들어요. 보통 미국의 임상 받거나 유럽의 임상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는데 FDA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 기업은 뭐냐 한다면은 이 FDA 임상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아시겠지만 세계 5대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5대 과학연구소 중에 단 한 개의 연구소와 함께 같이 이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5대 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IQ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예 유전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미리 색출을 해서 만든 과학연구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소 이름을 얘기해버리면 종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 이름 얘기 못하겠지면 사실상 이 5대 과학연구소가 한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그 연구소와 같이 신약을 만든다 한다면은 FDA 인상 또는 유럽의 인증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해외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주가 같은 경우에 당연히 FDA나 그걸 떠나서 더 큰 상승세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신약을 세계 최대의 과학연구소와 같이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주가 상승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리더스 보이고요. 제넥신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사이토젠 아닐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셀리드도 보이고 제넥신도 보이고 일단은 바이오리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되게 다양하게 왔어요. 이 안에 정답자 보이시나요? 닥터원 전문가님이 비밀로 하셨는데 저도 이 안에서는 비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광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한창이 정답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고 정책 수혜자면 또 한창이 또 많이들 거론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창이라는 종목 14년도, 15년도 때 당시 때 400원이었었던 주가 4,000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약 한 900% 정도가량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후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3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하면서 최저점 대비 약 한 15배 정도 가량 올라간 거의 이제 정책 수혜주들 중에서 보성 파워텍과 함께 대장주를 역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일단은 4월달 구간에서 바로 이제 남북교협주 관련된 내용으로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일단은 고점 돌파를 해주고 있는 구간 바로 남북교협주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이후에 단기적으로 약한 100% 정도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뭐 보혜양조, YBM넷, TBC 같은 종목하고 같은 흐름이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한 40% 박살이 나면서 아래쪽에 이제 21선, 이평선 이탈을 한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부르게 매수를 하실 수가 없는 구간인데 이걸 어디로 가봅니까? 주봉으로 가시면 지금 자리가 어떤 구간입니까? 첫 번째로 급등의 기준, 첫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경협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번에 이제 베트남 뭐 회담이 현지에서 결렬이 되면서 조금 뭐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 한창이 가지고 있는 재료 뭐 이제 속초라던가 원산 아니면 나진까지 이어지는 크루즈 페리 사업 관련으로 지금 금강산 관광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뭐 나오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투자의 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짐로저스가 아난티의 주식을 장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뭐 많은 금액들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주기 때문에 경협주와 관련된 흐름까지 같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창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하부터 매수 진행을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50원 구간 일단은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선 고점 구간 보실 수 있는 3,500원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러면서 뭐 3,500원 뚫었을 때 4,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창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500원 그리고 손절가 2,8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두 분 모두 비밀 이 신비주의를 고수하셔가지고 더욱더 궁금한데요. 그 신비가 20분 뒤면 벗겨진다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상 제 입에서 거치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항암 관련주들이 대부분 뭐 상한가를 가든가 대부분 급등 랠리를 만들어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그 종목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항암제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암들을 제거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엔 뭐냐? 암도 제거하지만 실제로 재발할 수 없게끔 이 종양을 억제하는 세포를 다시 복구시켜주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다시 종양이 생기는 거를 억제시키면서 재발을 못하게 만드는 세계 최초의 항암제라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자궁경부암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규모로 본다 한다면 60조 규모라 볼 수 있겠는데 이 규모의 종목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아시겠지만 이 더 집중되는 또 심화되는 항암제 내용을 들어준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외의 종목들과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되는 내용과 더불어서 충분히 오늘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종양 억제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자궁경부암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 기업 이 두 가지 모두 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아마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 종목과 그다음에 그 심화적인 내용들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계 최초 타이틀의 항암제 개발 진행 제약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 내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만기일 다음에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일단은 방금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신라젠이라던가 아니면은 코스닥 증시라던가 오전장 중에 상승세를 모조리 반납을 하고 끝냈습니다. 아직은 지금 완벽하게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던가 10%, 20% 급등을 하는 종목들, 조금 이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 뭐 3천억 이하 그런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개별주들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사실상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난 다음 날에 좀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던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미 150%, 100%씩 올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점 매수하지 말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라. 지금 고점 매수했다가는 손실이 얼마나 더 커질지는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 때 좀 저가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 제약주 좋잖아요. 오늘 아마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요즘 제약주 흐름은 어떤가요? 사실상 얘기하는 게 시장이 최근에 계속 눌려줬거든요. 근데 그 눌려주는 와중에도 올라갔던 종목은 제약바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시장이 눌린다 하더라도 수준이 갈 종목은 가고 오를 종목은 오른다는 거예요. 왜? 오늘 사실상 코스닥 마지막에 밀렸습니다. 마지막에 음봉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셀리버리라는 이 췌장암에 대한 항암물질을 개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꽉 찬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충분히 저점 대비 얼마 같습니까? 12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항암 관련주였고요. 미국 아마케에 참가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제2의 셀리버리 120%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심화적인 항암 얘기들, 이 항암이라는 게 얘기한 것처럼 면역 항암제도 종류가 3가지, 4가지고 있고요. 그 3가지, 4가지 면역 항암제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2-3가지로 나누는 게 굉장히 항암제가 많습니다. 네. 또는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또 급등할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종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자궁경부암 항암제를 만드는 그 제약바이오 한 개의 기업,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니까요. 오늘 9시 방송에서 이 모든 것들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로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계 최초 타이틀의 항암제 개발 진행 제약주와 그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또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